담음 찌꺼기를 없애고 몸 전체의 림프순환을 도와서 이석증이나 이유 없는 어지럼증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유리한 음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요. 안녕하세요. 정세현 살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이 이석증 때문에 어지러워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석증은 귀에 있는 칼슘 덩어리인데 귀도 노화가 되면은 일종의 골다공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귀에 있는 이석이 견고해야 하는데 부스러지면서 모래알 같은 자잘한 이석들이 귀에 있는 세반고리관 안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이석증을 예방하고 또 관리하려면 뼈의 골다공증을 관리하는 것처럼 비타민 D, 칼슘, 그리고 칼슘의 흡수를 돕는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음식들로 어떻게 이를 위해서 식사하면 되는지는 정날의 골다공증 또 정날의 칼슘으로 검색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와 함께 이석증, 어지럼증을 예방하고 한 번 생긴 어지럼증이 자꾸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귀 안을 채우고 있는 림프 순환을 관리하는 거예요. 림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이석 찌꺼기가 잘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석증 치료 후에도 어지럼증이 계속 될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찌꺼기로는 어혈, 그리고 혈전 같은 게 있듯이 림프순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한의학에서는 담음이라고 하는 찌꺼기가 있어요. 체내 담음이 많은 사람은요, 뼈가 튼튼하고 골다공증이 아닌데도 이석증이나 이유 없는 어지럼증이 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담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이, 즉 이 몸속의 체액이 잘 돌지를 못하고 정체하면서 만들어진 병리적인 노폐물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물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탁할수록 점도가 높아져서 찐득찐득한 콧물이나 가래 같은 모양이 됩니다. 담음이 위장 안에 있으면 소화가 안 되면서 동시에 속이 메슥메슥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잘 나타나고요. 담음이 장에 있으면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꾸룩꾸룩거리는 소리가 잘 나고요. 속이 그득하고 더부룩해집니다. 또 담음이 이 폐기관지로 가면은 감기도 아닌데 목에 가래가 잘 끼고요. 또 담음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머리가 무겁고 두통에 시달리는 편두통이나 특히 앞골 쪽, 이마 쪽으로 쏟아질 것 같은 전두통이 잘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코 주변에 이 부비동 안에도 담음이 쌓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눈 밑으로 다크서클이 유난히 짙어지고요. 만약에 담음이 귀 속에 림프순환을 방해하게 되면은 림프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석증, 메니에르병, 그리고 이유 없는 어떤 어지럼증이 잘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이라고 해서 병이 10가지가 있으면 9가지는 담음이 원인이 될 정도로 담음병이 흔한데요. 담음이라는 독소가 가장 흔하게 생겨나는 곳이 바로 뱃속 위장관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담음을 발생시켜서 림프순환을 방해하는 최악의 음식부터 제가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차가운 지방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지방이 가득한 아이스크림이나 또 차가운 음료에 우리가 토핑으로 얹어서 먹는 크림, 그리고 차가운 요거트 스무디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차가운 음식은 위장관 운동성을 떨어뜨려서 음식이 위장에서 정체하게 하기 때문에 담음을 쉽게 발생시키고요. 또 지방은 그 자체로도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방인데 차게 해서 먹는다고 하면은 소화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주 먹는 만큼 담음도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조미료 가득한 국물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맑게 적당한 간으로 끓여서 먹는 국물은 약이 되는 음식이에요. 자, 그러나 밖에서 사 먹는 대부분의 찌개류, 뭐 부대찌개 같은 거, 감자탕, 마라탕처럼 기름도 많으면서 간이 달고 짜고 매운 그런 조미료를 가득 넣은 탕류를 자주 먹게 되면은 담음이 잘 생기게 돼요.
아마 몸이 예민한 분들은 금방 느낄 텐데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나면 어때요? 갈증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또 목이 마르니까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또 그리고 나면은 속이 더 그득하고 무겁고 몸이 붓기도 합니다. 몸의 수분 대사가 정체하는 바로 이런 순간들이 담음이 잘 생기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악의 음식 세 번째, 바로 알코올입니다. 담음의 그 담이라는 글자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불화자가 두 개 들어 있는데요. 성질이 뜨거운 열성 식품을 먹으면 체액이 뜨거워지면서 점도가 높아지고 걸쭉한 형태의 담음이 이로써 잘 생겨나기 쉽습니다. 성질이 뜨거운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술인데요. 술을 많이 마시면 우리가 막 어지럽고 구토가 나는 것도 알코올의 작용이기도 하지만 알코올로 인해 생성된 담음의 작용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간혹 술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고도 하는데 귀 관련 질환이 있다면 술은 한 잔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좋을까요? 담음 찌꺼기를 없애고 몸 전체의 림프순환을 도와서 이석증이나 이유 없는 어지럼증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유리한 음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요. 자, 첫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생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죽아라는 말 아시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라고, 추워도 그리고 손바른 차도 아이스 커피를 마실 정도로 찬 음식을 매일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냉한 담음이 잘 생기는데 생강은 냉담을 분해하는 거담 작용이 있어요. 자,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생강을 속이 메스꺼리고 토할 것 같은 구역감을 다스리는 약재로도 써왔는데 어지럼증에도 역시나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그리고 쇼가올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생강은 성질이 뜨겁기 때문에 열이 많은 체질의 경우에 담음이 있다 하더라도 과잉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석증, 어지럼증이 좋은 두 번째 음식은요, 아욱과 채소예요. 우리나라 무궁화가 아욱과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대표적인 아욱과 채소로는요, 된장국 넣고 국으로 자주 끓여 먹는 아욱이 있습니다. 아욱을 손질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씻을 때 보면 약간 미끌거리는 점성이 있어요. 아욱은 약재명으로는 동규엽이라고 하는데 이 아욱의 점액 성분이 체내 담음을 흡착해서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배출시키는 식취 효능이 있습니다. 성질은 좀 차기 때문에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이 즐겨 드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아욱과 채소로는 오크라라는 채소가 있는데 이게 모양이요 길쭉한 고추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잘라보면은 단면이 별 모양처럼 너무나 예쁜데 아삭아삭한 식감이 참 좋고요. 그래서 샐러드로도 먹으면 참 좋은데 안쪽에 점액질로 차 있고요. 오크라도 아욱과 마찬가지로 담음을 배출하는 식취 효능이 탁월한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석증, 어지럼증이 좋은 세 번째 음식으로는요, 단맛, 짠맛, 매운맛, 신맛, 쓴맛, 그리고 담담한 맛이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맛 중에서 담담한 맛을 가진 음식입니다. 음식이 가진 맛은요, 우리 몸에 작용하는 효능이 각각 다른데, 단미는 어때요? 맛을 보면 아주 약한 단맛을 가지고 있으면서 끝에 살짝 침이 돌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단미는 담음을 살살 풀어헤치는 식지 효능이 있으면서 동시에 허로해진 몸을 보호하고 또 소화기를 돕기 때문에 몸이 약하고 위장관이 약해서 담음이 잘 생기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대표적으로 버섯이 단미 음식에 속하는데요. 버섯은 보통 맛은 담담한데 향이 좋아서 맛보다는 향으로 즐기는 경우가 많죠. 표고버섯, 송이버섯 너무 좋죠. 그리고 새송이, 느타리 모든 버섯이 기본적으로 다 좋고요. 그 중에서도 림프순환을 다스리는데 특히나 좋은 버섯을 추천해 주세요 한다면은 팽이버섯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차로 마시기에 혹시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여쭤보시면 있죠. 바로 귤 껍질 차입니다. 자, 귤 껍질은요, 진피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담음을 치료하는 한약재로 쓰여왔는데 귤은 제철일 때 이왕이면 유기농으로 사서 껍질은 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두었다가 1년 내내
진피차로 끓여 드시면 참 좋아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마트에서도 진피차를 쉽게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귤 껍질 말리는 게 너무 번거롭다, 바쁘다 하는 분들은 진피차를 그냥 따로 구입해서 드셔도 됩니다. 진피는 생강하고 궁합이 참 좋아서요. 체질이 냉한 분들, 그러면서 담음이 많은 분들이 생강과 함께 생강 진피차로 드시면 담음을 없애고 메스꺼림, 어지럼증을 없애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다만 귤 껍질이 좋다고 알려드렸더니 귤이 좋구나 생각해서 귤 알맹이를 막 10개씩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귤 알맹이하고 귤 껍질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귤 알맹이는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장관에서 담음이 생기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잉 섭취는 주의가 필요해요. 다섯 번째 음식으로 나물류 중에서는요, 여러분, 고사리가 있습니다. 고사리 나물도 맛있고 비빔밥, 육개장에 넣어 먹어도 참 맛있는데요. 고사리의 효능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영상하고 같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석증, 어지럼증이 좋은 음식은요, 바로 율무입니다. 한약명으로 의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장에 담음이 많이 쌓여서 배에서 꾸룩꾸룩 거리는 소리가 잘 나고 묽은 변을 자주 보는 분들에게 좋고요. 체내에 담음이 많으면 몸이 전체적으로 잘 붓고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담음 체질의 다이어트 약재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무예요. 그래서 특히 체격도 튼실하고 또 비만한 사람이 이석증하고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율무로 식치하시면 참 좋은데요. 시중에 율무차는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 들어간 경우가 많죠. 그래서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밥을 할 때 율무를 조금 넣어서 율무밥을 지어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석증, 어지럼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한 번 생긴 어지럼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스리기 위해서는 림프순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림프순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담음 찌꺼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음을 촉발하는 최악의 음식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차가운 지방류, 조미료가 많은 국물류, 그리고 알코올, 이 3가지인데 만성적으로 어지럼증이 시달리고 있다면 이러한 음식은 웬만하면 삼가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음식 6가지는 알려드렸어요. 생강, 9가 채소, 버섯, 그 중에서도 특히 팽이버섯, 그리고 귤껍질차, 고사리, 율무를 알려드렸으니까 각각 어떤 분들에게 특히 어떤 음식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팁도 참고하셔서요, 이석증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